자, 오늘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332페이지 보시면 이제 유치권 성립 요건 나와 있죠. 예,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성립 요건 첫 번째는요. 결련성입니다. 결련성. 해당 목적물이 해당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그게 이제 결련성입니다. 결련성이라는 말은 지금 안 쓰는 말이죠. 쉽게 표현하자면은 관련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련성. 에?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커넥션.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련성이. 자, 여기서 관련성이라는 말은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채권이 반드시 변제기에 도래를 해야 됩니다. 아직 돈 받을 날짜도 안 됐는데 난 유치권 주장하겠다.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변제기에 도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점유의 형태가 적법한 점유여야 됩니다. 만약에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한다? 그거 안 되는 거죠. 네, 적법한 점유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자, 유치권 성립 요건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은 유치권이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까?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따라서 우리가 이 4번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유치권이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이거 좀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이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 봐두시고요.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332페이지 자, 성립 요건에 1번에 객체 보시면은 자, 쌍가루 이번에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는 게 박스 밑에 쌍가루 2번에 보시면요.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자, 반드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 채무자 소유 물건이 아니라도 돼요.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목적물과 채권과의 자, 결련 관계가 존재할 것. 이게 이제 결련성입니다. 예,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해가지고 그 밑에 줄에 중간 정도 보시면은 목적물에 지출한 자, 필요비, 유익비 등 비용 상환 청구권,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받은 손해의 배상 청구권,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결련성이 있는 채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봐보시면은 관련 판례 나와 있죠. 박스 위에 박스. 그걸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 판례 1번 보시면은 자, 건물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이 물건을 자,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밑에 줄에 중간 정도에 보시면요,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라고 돼 있죠. 예,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갑과 을이 도급 계약을 통해서 을이 현재 수급인이다. 그래서 갑의 의뢰를 받아서 건물을 갖다가 이제 신축을 했습니다. 건물 신축. 자, 그럼 이렇게 신축을 했을 때 이 해당 목적물이 현재 을이 가지고 있는,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사 대금을 안 줄 때 이 수급인이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한번 보세요. 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터잡아 취득하게 되는 유치권이라고 돼 있죠. 자, 이렇다라는 말은 만약에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임차인입니다. 이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비용을 투입했다. 그러면은 이후에 갑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비용상환 청구권. 이 비용상환 청구권을 계약이 끝나고 나서 갑에게 뭐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청구를 했는데 갑이 안 준다. 그러면은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습니다. 자, 을이 이 주택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했다라는 말은 자신의 비용을 이 주택에다가 투입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 생긴 이 인테리어에 대한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까? 예,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이 목적물에 을의 현재 돈과 노력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갑이 만약에 돈을 안 준다. 그러면은 이 목적물을 유치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 시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수급인의 이 유치권,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에 대한 유치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판례도 한번 보시면요. 자, 수급인의 공사잔금 채권이나 그 지연 손해금 청구권. 자, 여기서 공사잔금 채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연 손해금,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냐라는 그 취지의 판례인데, 그 밑에 줄 보시면요. 도급 계약이라는 동일한 법률 관계로부터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채권 역시도 그 밑에 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 채권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그 밑에 줄에 결연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을이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갑이 계속 돈을 안 주니까 을이 지연 손해금 채권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연 손해금 채권 같은 경우도 애시당초 갑과 을이 체결했던 그 도급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도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박스 밑에 보시면 이제 결련 관계가 부정되는 거 나와 있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보증금, 권리금, 그리고 부속물 매매대금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증금하고 권리금, 요것들 자주 나옵니다. 예, 요걸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줬어요. 그리고 주택을 을이 사용 수익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갑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과연 이 보증금을 이유로 해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의 보증금은 이 주택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냐를 물었을 때 우리 판사들은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이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갑이 을한테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주택에 대해서 투입된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만약에 을이 이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뭐 필요비를 지출했다라든가 유익비를 지출했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따라서 유치권 주장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하지만 보증금은요,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보증금을 이유로 해가지고는 유치권 주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이 보증금 안 주면요. 네? 억울할 수 있잖아요. 보증금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시이행에 항변권을 행사하든지, 그렇죠. 판결받아서 경매 때리면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유치권을 행사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나와 있었던 뭐 권리금. 자,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 보증금이라던가 권리금을 이유로 해서는
요 두 가지가 자주 나옵니다. 요걸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이 안 된다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밑에 판례 보겠습니다. 자, 1번 판례 보시면요.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요거를 가지고, 자, 그 밑에, 자, 둘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요. 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자,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예, 우리 판사님들은 관하여 생긴 채권을 안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번 판례 한번 보세요. 2번 판례. 자, 둘째 줄 보시면요.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봐두실 만한 게 이제 3번 판례입니다. 중간 정도 보시면은 부속물 대금 채권 그리고 대지의 반환 의무 사이에는 자,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네,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건 역시 보증금입니다. 여러분들 잘 쏟기 때문에 그렇죠. 예, 책을 넘기겠습니다. 자, 책을 한 장 넘겨보시면은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관계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둘째 줄 정도 보시면요. 자, 둘째 줄 중간 정도에 채권이 목적물을 점유한 후에 발생할 필요가 없고, 채권이 발생하고 후에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치권을 주장을 할 때 해당 목적물을 점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채권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점유가 되었다. 이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점유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관해서 채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뭐가 먼저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점유랑 채권 두 개를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관련 판례 1번 보시면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후에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박스 밑에 보시면은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봐놓으시고 4번에 보시면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 네. 자, 먼저 쌍가루 1번에 보시면요. 자, 적법한 점유일 것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둘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중간 정도에 보시면요.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을 상실한 후에 지출한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차권자가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비를 지출을 했다. 그러면 이 필요비를 가지고서 갑이 만약에 필요비를 안 준다라고 한다면은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전에. 얼마든지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다만 만약에 이제 갑과 을 사이에 이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이 끝난 다음에 존속 기간이 자 종료가 되었습니다. 존속 기간이 다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을이 해당 목적물을 갑한테 반환을 하지를 않고 필요비를 지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왜 그러냐면은 원래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을이 하고 있었던 그 점유의 형태가 계약 기간 중에는 적법 점유였죠. 근데 존속 기간이 딱 종료가 되는 순간 이 적법 점유였던 게 적법 점유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건을 너는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이후에 필요비를 지출해봤자 유치권 주장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쌍가루 2번 한번 보세요. 335페이지에. 자,
자, 유치권자의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자, 간접 점유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간접 점유라고 하는 표현이 딱 등장을 했을 때 제가 뭔가를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에?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간접 점유가 딱 나왔을 때. 간접 점유라는 말이 딱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임대차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자, 예를 들어서 을이 지금 현재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적물에 대해서. 만약에 주택이라고 칩시다. 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을이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병과, 자, 자기 소유 물건입니까? 을이? 자기 소유 물건 아니죠? 소유자 누굽니까? 소유자 갑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병과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 해도 될까요? 지 것도 아닌데. 계약은 유효하겠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해두셔야 되는 게, 물론 이렇게 다른 놈이랑 임대차 계약 체결하려면은 갑의 동의는 받아야 돼요. 갑의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동의를 받았다고 치고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서 병이 현재 해당 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사용 수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병이 해당 목적물의 직접 점유자가 되죠. 그럼 을은요? 그렇죠. 요놈은 이제 간접 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을이 간접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을이 가지고 있었던 유치권이 소멸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접 점유도 점유권이 있는 겁니까? 예, 점유권이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나마 점유권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간접 점유의 형태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자,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중간 정도 보시면요. 자,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요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아주 골 때리는 거죠. 자,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다. 자, 만약에 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놈이 채무자다. 그러니까 을이 현재 지금 이 사례에서는 을이 돈을 받아야 되는 놈이 갑이죠. 요 놈이 채무자죠. 자, 그런데 갑을 무시하시고 만약에 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놈이 채무자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지금 현재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한다라는 그 사실만 놓고 봐도 막바로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관념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외워 놓으셔야 돼요. 문제를 푸시다가 유치권 관련 문제를 푸시다가 채무자 직접 점유라는 말이 나왔다. 유치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네, 안 된다고요.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채무자 직접 점유. 유치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쌍가로 3번에 보시면은 목적물의 일부를 점유한 경우다.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 예, 그렇죠. 이게 불가분성이죠. 자,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 유치권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일부 유치권 돼요? 안 돼요? 대답하세요, 빨리.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일부 유치권. 이응이죠. 예, 자, 밑에 빨리 보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이니 자, 채권 전액 변제받기 위해서 자,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를 한다. 자, 이런 경우에도 그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냐에 대한 판례입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창호 공사를 했대요. 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놈이 요렇게 이제 빌라를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3층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네? 빌라입니다. 빌라. 갑소예요. 갑소유. 자, 그런데 갑이 을에게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을이 창호공사를 했답니다. 창호공사. 네? 창호공사라는 거는
이 빌라에 있는 이 창호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싹 다 공사했어요. 싹 다 공사. 101호부터 시작해가지고 302호까지 싹 다 이렇게 을이 창호 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 점유를 행사를 해야 당연히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102호에 대해서만 만약에 을이 점유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목적물이 일부만 점유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일부분에 대해서만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점유를 가지고 목적물 전체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내가 비록 지금 현재 102호를 갖다가 점유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도 싹 다 네가 변제를 할 때까지 나는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거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그게 이제 판례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자, 다세대 주택, 자, 전체에 대해서 시공한 공사대금 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가분성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5번에 보시면은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이 없을 것. 네, 임의규정이라는 겁니다. 유치권은. 자, 쌍가루 1번에 보시면요. 유치권 성립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 한번 보시면요.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해서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을 했다. 라면은 이거는 자신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이라고 봅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자, 만약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임대차. 자, 근데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후에 임대차 관계가 끝이 나게 되면은 네가 이 목적물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네가 인도받았을 때로 원상 복구를 해서 반환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말은 만약에 이게 한 건물이라고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을이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했다. 그리고 이 인테리어를 통해서 해당 목적물의 가액이 상승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특약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을은 이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를 주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원상 복구 특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인테리어 했던 거 다 뜯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그리고 바꿔 말하면 이 원상 복구 특약이라는 말은 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약이 있으면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가 없고 더불어서 이와 관련된 유치권 주장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유치권 배제 특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례 계속 보시면은 둘째 줄에 보시면요. 이러한 특약은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입니다. 자, 따라서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이제 유치권자의 권리 나와 있습니다. 유치권자 권리. 자, 먼저 쌍가루 1번에 보시면 이제 유치권 나와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유치권자니까요. 예. 자, 한번 적어볼게요. 유치권. 여기서 말하는 이 유치권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그리고 반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치권입니다. 당연히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보시면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유치할 수 있다. 예, 읽어보시면 되겠고 책을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넘겨보시면은 박스 밑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에 자,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동시에 존속 요건이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한번 보시면은 유치권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밑에 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누구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은 당연히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은 뭡니까? 절대권이라고 그랬죠. 절대권이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 가능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도 마찬가지로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한번 보시면은
둘째 줄 보시면요.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경락인에게 그 밑에 줄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피담보 채권에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상태입니다. 1순위에 저당권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다른 뭐 전세권자도 있고 또 저당권자도 있고 유치권자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만약에 유치권자가 만약에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자, 경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말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묻는 겁니다.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뭐가 소멸하고 뭐가 소멸 안 합니까? 일단 소멸해야 안 해요? 합니까? 왜 소멸합니까? 네? 네? 왜 소멸해요? 네? 일순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뭐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요. 자, 1순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애들 물귀신이라고 그랬죠? 싹 다 소멸하는 거예요. 싹 다. 근데 이 유치권은 어떻게 될까요? 유치권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소멸 안 합니까? 왜 소멸 안 할까요?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 예, 맞습니다. 유치권은 해당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게 되면 계속 존속되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경매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싹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고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해당 목적물을 누군가가 경락을 받았다. 그래서 경락인이 A에 대해서 자, 제가 경매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서 경락을 받았으니까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다 없다? 예, 이 경락인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유치권 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경락인에 대해서까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좌우지간 누가 됐든지 간에 나의 채권을 변제해라. 변제 안 하면은 난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골 때리는 거죠. 예? 유치하죠. 예, 그래서 이제 유치권, 예,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를 해두셔야 되는 게 이 경락인에 대해서 얼마든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경락인에 대해서 변제 청구, 네가 내한테 변제를 해라라고 이렇게 변제 청구하는 거 있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변제 청구는 안 됩니다. 하지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은 변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은. 하지만 우리 법적으로는, 우리 민법에서 봤을 때는 변제 청구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주의해 주십시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우리 책에 나와 있었던 것이죠. 자, 동그라미 4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둘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은, 자,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경락인에 대해서 그 밑에 줄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인도를 거절한다는 게 뭐예요? 유치권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줄 때까지 버티는 거죠. 하지만 피담보 채권 변제 청구는 예,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걸 좀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와 보시면은 쌍가루 2번에 경매권 간이 변제 충당권이 있죠. 자, 일단 경매 유치권자는 문제지 않노? 자,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경매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셔야 되는 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 행사,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유치권 등기합니까? 등기 안 하죠. 그러면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까? 유치권자가?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치권자.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일단 니은 한번 보세요. 일단 니은. 자, 유치권자는 유치물 경매 대가로부터 자, 우선 변제 받을 수 없고, 자, 그리고 경매된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골 때리네요. 경매돼도 소멸 안 합니다. 채권 변제될 때까지.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간이 변제 충당권입니다. 근데 보통 저 정도로 경매를 받을 정도면 저거부터 변제하는 게 없지 않을까요? 네, 그게 우선인 것이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물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락은 아무도 안 받습니다. 경락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있으면. 네. 그걸 때리면 바로 해. 법이 그렇습니다. 예.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민법이 그래요, 민법이. 자, 일단, 간이 변제 충당권. 여기서 이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말은 이 간이라고 하는 게 간편하게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간편하게. 자, 간편하게 변제 충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목적물 자체로서. 자, 만약에 을이 유치권을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정한 건물을 만약에 을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갑이 계속 돈을 못 갚으니까 을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이 점점 불어나겠죠. 이자가 붙으면서. 예?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또 이자를 낳고 점점 채권이 불어나다가 나중에는 이 건물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채권이 됐다는 거예요, 을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신의 이 거대해진 채권을 가지고 간이변제 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내가 이 목적물을 소유함으로써 변제에 충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이게 간이변제 충당권입니다. 예, 할만하죠? 예. 자, 보시면은, 목적물로부터, 자, 유치 목적물로 채권의 변제에 직접 충당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간이 변제 충당권이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과실 수취권 나와 있죠? 예, 유치권자도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에 한번 보시면은 유치권자의 과실 수취권은 그 밑에 줄에 채권의 변제 충당하는 의미의 과실 수취권이다. 자, 따라서 해당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면서 자신의 변제에다가 이제 점점 충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싼 거로 4번에 한번 보시면 이제 유치물 사용권 나와 있죠. 자, 이것들이 이제 유치권자의 권리인데 이 사용권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자, 그런데 다만 보존 행위 같은 경우는 채무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을이 유치권자인데 갑의 주택을 현재 유치하고 있습니다. 갑의 주택. 이렇게 주택을 유치하고 있어요. 자, 을이 현재 주택을 유치하고 있다라는 게 뭡니까? 이 주택을 을이 현재 점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점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주택을 만약에 을이 임대차를 한다. 예?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려면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예, 이렇게 이 유치권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를 해두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 유치권자 을이 해당 주택에 대해서 거주를 한다. 주택에 산다는 거예요. 거주. 이 거주라고 하는 게 우리 민법에서는 이거를 보존행위로 봅니다. 보존행위. 그냥 이 주택을 그냥 처박아 놓는 것보다는 그 주택에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좀 청소도 좀 하고 그래야 사람 사는 집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주하는 이 행위가 목적물을 보존시키기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갑의 동의도 받지 않고 거주할 수 있다 없다? 예? 갑의 동의도 받지 않고 거주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갑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불효입니다. 불효.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하지만 이 주택을 갖다가 을이 사용을 어쨌든 한 거죠. 거주했다라는 거는. 그렇다라는 말은 이 주택에 대해서 사용한 거. 임대료 상당에 부당이득 반환. 이건 해야 됩니다. 내가 어쨌든 사용은 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는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네,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말이지? 예, 좋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유치물 사용해서 디귿에 한번 보세요. 디귿. 그 밑에. 디귿에 보시면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자, 채무자 승낙 없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득을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사용료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사용료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치권자가. 네? 그렇죠. 거주를 안 하면 되죠. 그럼 거주를 안 하면서 어떻게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거주를 안 하면서. 그렇죠. 문을 닫아놓고 거기다가 현수막 같은 거 걸어놓으면 돼요. 네, 지금 여기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가시면은 뭐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럼 그게 곧 점유하는 걸로 봐줘요, 우리 법에서. 그럼 사용도 안 했죠. 그럼 이제 사용은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 판례 보시면요. 자,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 차임 상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두시고 책을 넘기십시오. 자, 책을 넘겨보시면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 나와 있습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자, 유치권자도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싼 거로 2번에 보시면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 그 밑에 싼 거로 3번에 보시면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 요것도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은 지금 내용에 자,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물을 반환하는 때,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유치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언제든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말이 단어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점유자가 행사하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차권자가 행사하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행사하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다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점유권 파트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었죠. 다르다고 규정이. 예? 기억 안 나세요? 예, 눈을 피하시네요. 자, 어쨌든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2번에 유치권자 의무 해가지고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유치권자는 자, 324조 1항에 보시면은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선관주의 의무를 이렇게 위반하게 됐다라면은 그 밑에 싼 거로 3번에 자, 채무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를 해두셔야 되는 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를 해야 소멸한다는 겁니다. 자, 선관주의 의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을이 주택에 대해서 유치권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주택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잘 만들어진 주택에 대해서 을이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창고로 이용을 해버렸다.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주택의 가치를 갖다가 하락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유치권이 소멸합니까? 그렇죠. 자동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무를 위반을 했을 때 채무자가 유치권자에 대해서 야 새끼야 너 지금 선관주의 의무 위반했어. 자,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하고 이렇게 소멸 청구를 받게 되면은 그때 유치권이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객관식에서 이제 함정을 파기 때문에 예, 좀 주의 깊게 동그라미 2번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유치권 소멸 해가지고 2번에 한번 보세요. 담보물권의 공통하는 소멸 사유에서 자, 쌍가로 1번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거나 아니면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10년이죠, 10년. 그렇게 되면은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로 2번에 보시면요.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관계없이 진행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한다라고 해서 그 유치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소멸시효대로 진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 내용이 그 밑에 326조에 나와 있습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가지고 채권이 소멸해버렸다. 그러면 유치권도 소멸되는 것이죠. 채권이 주죠, 주. 유치권은 종이고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요. 유치권 특유한 소멸 사유에서 자, 쌍가로 2번에 보시면은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을 하고 유치권 좀 소멸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럼 취지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넘기시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쌍가로 3번에 점유를 상실하게 돼도 예, 유치권 소멸을 합니다. 자, 먼저 원칙에 보시면은 점유는 유치권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했다. 그러면은 유치권을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중간 정도 보시면요. 점유권에 의해서 유치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점유권에 의해서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 지금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이렇게 점유물을 반환을 받게 되면은 점유는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이해되시죠? 예, 점유권을 통해서 점유를 회복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예제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점유 먼저 취득하고 채권을 취득하든지 채권 먼저 취득하고 점유를 취득하든지 다 유치권 된다 그랬죠. 따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해서 간접 점유를 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자, 채무자 직접 점유죠. 네? 채무자 직접 점유.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예, 자, 다음 3번입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 보호 청구권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치권의 기한 반환 청구. 자, 유치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랬죠. 얘만 안 된다 그랬어요. 팔물권 중에서. 예, 3번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자, 보존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동의받을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예, 따라서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유예 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생소하시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다 5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1번서부터 4번이 틀렸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요. 자, 일단 선다 5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이 다른 파트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요거 설명하고 오늘 마치면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사자가. 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을이 현재 임차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을이 유익비를 지출했습니다. 유익비. 자, 을이 유익비를 지출했다라고 한다면은 이후에 임대차 계약 관계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를 갑한테 할 수가 있는데, 갑이 유익비 상환을 안 하게 되면은 이 유익비에 근거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을은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고 갑은 이에 대해서 계속 목적물을 반환해라라고 청구를 하고, 이게 쟁점이 돼가지고 이후에 소송이 간 거예요. 법원에 간 거예요. 법원에 이렇게 딱 가게 됐을 때 현재 갑과 이 을 사이에 현재 이행해야 되는 채무가 있는 것이죠. 을 같은 경우는 현재 갑에게 목적물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갑 같은 경우는 을한테 유익비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판사가 을한테 야, 니는 왜 목적물을 반환을 하지 않냐? 라고 물으니까 을이 요 놈이 지금 유익비를 나한테 지금 반환을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중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갑한테 그러면 니는 왜 유익비를 을한테 안 주냐? 라고 물으니까 제가 지금 돈이 자금 사정이 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그놈한테 이제 보증금도 받고 월세를 받아야 요놈한테 유익비를 줄 수가 있는데, 요놈이 지금 계속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돈을 못 준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때리게 되느냐? 에? 판사가 어떤 판결을 때리게 되느냐? 목적물로 반환을 해야 유익비를. 자, 판사가 어떤 판결을 때리냐면요. 자, 을 니는 일단 목적물을 갑한테 반환을 해라. 그리고 갑 니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을한테 유익비를 주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선다 5번에 나와 있는 유예 기간을 갖다가 판사가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다른 표현은 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유예 기간에 대해서 허여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허여라고 하는 표현이 딱 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허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판결이 딱 떨어지게 되면은 을은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목적물 반환하고 그 이후에 받으라. 이렇게 이제 판사가 판결을 때린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선도 5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선도 5번에서는 자, 첫째 줄 중간 정도에 유예기간 인정이라는 이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유예기간 인정이라는 이 표현을 딱 보시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이 아, 그래, 너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어. 이렇게 딱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유치권을 이제 끝을 냈는데 관련 문제 한 문제 정도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예, 한 문제만. 자, 어딜 피시면 되냐면요. 자, 37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70페이지. 370페이지에 쉬운 문제만 좀 풀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보시면요. 4번. 자,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경매권. 당연히 유치권자 주장할 수 있죠. 자, 2번에 과실수취권. 당연히 있습니다. 자, 3번에 비용 상환 청구권. 예, 있죠. 4번에 간이 변제 충당권. 자, 그런데 5번에 보시면 이제 타담보 제공 청구권.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채무자가 제가 다른 담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유치권 주장 좀 철회해 주세요.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 거죠. 유치권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5번이 이제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5번만 보겠습니다. 5번. 자,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자, 1번은 혼동. 이게 혼동되면 당연히 소멸하죠. 자, 2번에 점유 상실. 당연히 소멸합니다. 자, 3번에 유치물 자체가 멸실돼 버렸다. 그럼 점유를 못하게 되죠. 소멸입니다. 자, 근데 4번에 보시면은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 자, 제3자한테 유치물을 보관시켰다라는 말은 간접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로도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었죠. 예, 따라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예, 변제되면은 소멸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유치권까지 예, 이제 오늘 좀 끝이 났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당권 들어가겠습니다.
이 저당권 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양도 조금 많고, 그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물권법 파트에서 소유권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저당권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힘차게 저당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당권이 끝나게 되면 이제 물권법이 끝이 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특별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